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함에 따라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엇의 합병 반대로 위기를 맞았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그동안 그룹의 주력 회사인 삼성전자 지분 결국 0.57%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제일모직,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 7.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삼성물산과의 합병 성공으로 삼성전자 지분 4.1%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은 이로써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새롭게 태어날 삼성물산의 지분율을 16.5% 이렇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요.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이렇게 수직 지배하는 그런 회사의 사실상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룹 승계 작업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삼성물산은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또 이서연 제일모직 패션 부문 사장이 합병 후에 각각 5.5%의 지분을 갖게 되는 등 오너 일가와 그룹 관계사 등 우호 지분을 포함하면 50%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체제는 사실상은 이번 합병건이 아니더라도 이미 작년 12월에 제일모직 상장을 통해서 이미 이재용 체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모직을 이재용 부회장이 16% 정도 지배하고 있고요. 그 제일모직이 다시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또 제일모직도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12월 제일모직 상장을 계기로 해서 이재용 체제가 확립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사업이 통합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해서 금융계열사와 실물계열사를 거느리게 됨으로써 이재용 체제가 확실하게 완성되는 계기를 가지고, 이제는 이 완성을 토대로 해서 정말 뉴 삼성, 앞으로 새로운 삼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대표회사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삼성은 지난 5월 두 회사의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매출을 60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설과 상사 영업뿐 아니라 패션, 식음료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의식주 산업과 바이오 산업을 새롭게 키워서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그룹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삼성 SDS 지분 11.25%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삼성 SDS 합병 가능성, 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 주식을 처분해서 다른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들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주총이 끝난 뒤에 합병이 승인돼서 실망스럽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에 합병 무효 소송 등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그동안 주총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했고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합병이 됐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일일이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 보면은 지난 아르헨티나나 다른 나라 보면은 그 10년 이상 소송을 걸었거든요. 네. 제 생각은 우선에 아마 첫 번째로는 오늘 합병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제기하는데 국내 법원 제기도 하죠. 이미 국내는 2번이나 이제 패소했기 때문에 안 하고 삼성물산의 해외 정급 위탁 증서가 발행한 영국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람들은 아무래도 해외 법 정서에 좀 익숙지 않거든요. 반면에 엘리엇은 굉장히 익숙한 그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ISD 소송,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엘리엇이 한 얘기 중 하나가 한국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은 0.35대 1이 적법하지만은 그 자본시장법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정책이나 법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삼성 SDI나 삼성화재 같은 거기에 등기이사들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 나도 삼성물산 주주니까 해서 배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네, 삼성과 엘리엇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엇은 지난 5월과 6월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뒤에 약 7% 확보했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1대 0.35 이 비율, 합병 비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23.2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가 지나치게 과대 포장됐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에 비해 3배 높지만 현재 삼성물산의 매출액은 제일모직의 5배에 이르고 또 삼성전자 지분도 4.1%, 7조 원 넘게 갖고 있는 만큼 삼성물산 주주들에겐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또 여기에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엘리엇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기업 오너 일가의 유리한 합병이 아니었느냐는 이 엘리엇의 공격 명분이 그래서 충분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좀 더 투명한 경영, 투명한 합병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제2, 제3의 엘리엇의 공격은 다시 계속될 것이란 그 경고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